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에서부터 제천을 잇는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가 내일이면 전체 신설 구간의 90% 이상이 개통됩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8년 만인데요. 차량으로 청주와 충주를 오가는 시간이 기존보다 3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충주와 직접 연결되는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의 나들목 공사가 끝났습니다. 청주 북위를 시작으로 음성 원남까지 개통됐던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가 내일 정오부터는 충주까지 10.7km 구간이 새롭게 개통됩니다. 전체 4공구 가운데 3공구까지 개통되는 것으로 다음 달 충주 검단교차로까지 4.2km 구간이 추가 개통되면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의 44.6km 전체 신설 구간은 차량 운행이 모두 가능해집니다. 충주와 제천으로 가는 4공구는 도로 신설이 아닌 기존 도로의 확대나 선형 개선으로 이 작업도 다음 달이면 마무리됩니다. 청주와 충주를 오갈 경우 시간은 기존 90분에서 55분으로 35분 단축되고 2시간 걸렸던 청주와 제천도 이제는 1시간 20분이면 오갈 수 있습니다. 또 신천교차로에서 또 검단교차로라고 해서 그 구간이 한 4.2km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마무리되면은 완전 개통이 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에 투입된 예산은 전체 1조 300억 원. 충북 전 지역의 인적 물류 교류와 관광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55km밖에 안 되는 그런 길을 우리는 1시간 반씩이나 걸려서 서로 소통하지 않고 단절된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은 참으로 의미가 있고. 청주와 보은, 옥천, 영동을 잇는 기존 남북권 도로의 고속화 작업도 현재 막바지 단계입니다.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가 첫 삽을 뜬 지난 2017년 이후 8년 만에 충청북도 전 지역도 반나절 생활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지역방송 지원 예산이 4배가량 증액돼 지역방송 경쟁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전혀 내지 않는 아리랑TV와 국악방송 두 방송사가 지원금을 독차지해 논란을 빚어왔는데 마침내 역차별이 해소된 겁니다. 전국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이재곤 기자입니다.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내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역 중소방송 지원 예산을 157억 원 증액했습니다. 50억에서 207억 원으로 4배 늘린 건데 40여 개 지역 방송이 1억 원씩 받던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액이 최대 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문체부 소관인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대한 지원을 삭감한 금액인데 대신 이들 방송사는 문체부 예산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지역 방송은 매년 매출액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내왔지만 정작 지원은 거의 받지 못한 반면 기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아리랑TV와 국악방송은 6년간 1,681억 원을 지원받았는데 마침내 정상화된 겁니다. 방발기금도 내지 않고 문화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방발기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 회계, 문체부 일반 회계로 돌리고 방발기금은 지역방송 지원을 위해서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늘어난 지원금은 지역을 위한 콘텐츠 제작에 쓰이게 됩니다. 지역방송은 지역이 발전하고 또 지역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그런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에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지역방송 발전 지원 액수가 다소 증가한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방송이 어려운 가운데도 방발 기금을 내왔던 만큼 아직은 부족하다며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해 지원금 확대와 제도적 지원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이재곤입니다. 급격한 구조 전환의 시대, 충북의 미래 발전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이 청주 오스코에서 열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이오와 모든 산업의 AI 대전환 가속화가 강조됐는데요. 이젠 AI가 생존과 도약의 방정식이 됐습니다. 최현석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와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마련한 충북발전 정책 세미나. 이번에는 개혁과 혁신 시대에 걸맞는 충북 미래 발전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건국대 이재일 교수는 충북이 바이오 산업을 선점하고 견고한 위치를 점유한 만큼 이젠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극 3특 중심 균형 발전 방침에 따른 초광역 클러스터 조성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오송을 단일 허브로 집중 육성하고 대전, 충남, 세종과 연계한 생산과 실증, 인허가 중심의 밸류 체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안입니다. 첨단 재생 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특화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오송을 허브로 해서 2단계는 대전에 대한 신약 R&D의 허브를 연결해서 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 디지털 혁신 거점으로의 생태계 조성도 강조됐습니다. 산업 분야별 상이한 AI 기술 도입에 따른 차별화된 AI 산업 기반 육성 전략도 제기됐습니다. 4대 전략 기술이 충북에서 가장 전국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에 AI를 접목하게 된다면 타 시도 대비 우리 기존의 전략 산업들의 고부가 가치가 굉장히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충북형 AI 정책 플랫폼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산업 데이터 수집과 분석 체계가 미흡해 정책 결정의 선제성 확보가 어려운 만큼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얘기입니다. 주력 산업들도 이 데이터들이 분절돼 있어서 어느 시기에 어떤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AI가 학습을 통해서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자금, 기술, 인력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충청북도는 민관이 소통한 정책 발표와 제안을 충북 미래 발전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최근 정치 현수막이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이 의원은 혐오 문구로 불쾌감만 키우는 현수막 난립은 멈춰야 한다며 자신부터 실천해 청정 지역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리에 난립하고 있는 정치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특정 집단을 공격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옥천의 한 장애인 교육시설 교장이자 자립생활센터 간부였던 50대 남성이 20대 지적장애인을 1년 넘게 성폭행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옥천군 장애인 단체들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면서 가해자의 배우자가 여전히 해당 센터장을 맡고 있다며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옥천의 한 장애인 교육시설의 지체장애인 50대 교장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B씨를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B씨는 정신과 상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의료진이 즉시 신고하며 사건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이달 초 경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도주 우려가 났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빠른 진상규명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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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 9개 장애인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A씨의 아내가 현재 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고 피해자가 해당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책임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 기관이 없어지는 거는 어찌됐든 그 피해를 결국에는 이용인이 받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시설이 없어지기보다는 갱신해서 더 나은 그리고 더 보다 투명한 이런 운영이 되어지는 그런 게 되어져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피해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기록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20대 언니 지적장애인 C씨 역시 주말마다 해당 시설을 찾은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2023년부터 아이들 주말에 운영기록지를 떼보라겠어요. 그래서 그거 떼가지고 저번 주 월요일 날 도기형 6개 제출했습니다, 지금. 대화는 되는 애들이니까 쉬는 날인데 뭐하러 가?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놀러해서 저기 가는 거예요 이러더라고. 그때 초창기에는. 그래도 교장 선생님이니까 그런 의심을 안 했는데. 최근 충청북도는 가해자 A씨를 자립생활센터 간부직에서 해임했고 또 다른 간부에게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탄원서 제출과 시위를 이어가며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센터장 사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2027년 통합대 출범을 앞두고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합의 완료 여부를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대는 서명까지 마쳤다고 주장하는 반면 충북대는 여전히 합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통합 막판 조율 과정에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26일 통합대 출범을 위한 최종 수정안 심의를 앞둔 충북대와 한국교통대. 이를 위해 지난주 충북대가 개최한 통합 설명회와 관련해 교통대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교통대에 캠퍼스 총장을 두는 안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신설하고 법제화하는 데 양대학이 합의했고 교통대 어문계열 3개 학과가 충북대로 이동하는 정원 역시 협의 중이 아닌 협의가 완료된 상태라는 겁니다. 특히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표현은 이미 양대학 총장이 모든 합의를 완료한 상황에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미 10월 31일 오전에 양대학 총장이 합의를 해서 저는 서명을 했고 우리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합의가 다 끝난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아니라고 하니까. 한국교통대가 밝힌 최종 합의안에 따르면 통합 교명은 충북대학교로 대학 본부도 충북대로 확정됐습니다. 교통대는 대신 산학협력단과 라이즈센터, 대학원을 유치했습니다. 또한 교통대에 공학계열 113명, 음악학과 15명, 어문계열 40명 등 총 168명의 입학 정원이 충북대로 이동합니다. 충북대에서 교통대로 이동하는 정원은 자율전공 53명입니다. 하지만 충북대 측은 입장이 다릅니다. 아직 최종안에 양대학이 서명을 마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합의 중이며 입학 정원이나 총장 선출 방식 등도 아직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주장입니다. 합의 완료 여부를 놓고 양대학 입장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 통합이 무산될 경우 글로컬 대학 지정 취소나 사업비 환수 가능성도 있어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양대학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통합 최종안 심의는 또다시 연기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북대 의과대학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교육부와 간담회를 갖고 의대 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충북대 의과대학이 정원 10% 이상 증가한 전국 의대를 상대로 한 한국의평원의 2024년 주요 변화 1차년도 평가에서 불인증 유예를 받아 재평가를 앞둔 상황에서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충북대 교수 직원 확충, 교육시설 개선, 임상실습 기반 강화 등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충북대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광복회 충청북도 지부가 주관한 제86회 순국 선연의 날 기념식이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 광복회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 3.1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은 헌화 및 분향, 기념사, 추모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고 참석자들은 애국지사와 순국 선열을 추모하고 보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순국 선열의 날은 의사능약이 체결된 1905년 11월 17일의 치욕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아 지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충청북도가 브랜드 선정을 위해 K-바이오스퀘어와 관련한 상표 3건을 특허청에 등록했습니다. 이번에 등록을 완료한 상표명은 한글과 영문, 혼용 표기의 K-바이오스퀘어로 충청북도는 이들 상표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을 10년 동안 갖게 됐습니다. K-바이오스퀘어는 미국 보스턴의 켄달 스퀘어에서 착안한 국가 정책 사업으로 충청북도는 브랜드 확보가 바이오 산업의 선도적 위치를 확립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이재한 동남 4군 지역위원장이 법인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으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자금을 정치 관련 목적으로 사용하고 지역구 선거 구민에게 물품을 제공한 의혹 등으로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사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